영화 잘 봤고요. 저 양수리 중인인데 처음 들어보는 거라가지고 양포조 애들이 그런 거 쓰는구나 싶었고요. 사실 제가 넷플릭스 오렌지 있어 더 리블랙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여배우, 여주인공 하면은 딱 그려지는 이미지가 사실은 다들 있잖아요. 쌍년 아니면은 참한 여자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 이제 시작?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도 주인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캐릭터도 집중적으로 다뤄볼 수 있다. 이런 거를 열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근데 보면서 그러니까 영화인 거 알기는 하는데 안전이 그러니까 좀 보면서 좀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아픈 부분도 있어서 안전 관련한 거는 어떻게 이제 배우들이 연기할 때 이루어졌는지 사실 멘탈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질문은 여기 박하영을 직접 연기한 김가희 배우가 와 있으니까요. 김가희 배우한테 얘기를 좀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으면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박하영이라는 연기를 하면서 당연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제가 더 짜증나더라고요, 스스로가. 이것을 잘 해내서 결과물이 잘 나와야지 배우로서의 저는 보상인데 저도 하면서 좀 힘들 때도 있었고 하지만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고 결과물이 생각보다 너무 생각만큼 잘 나와서 너무 좋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캐릭터가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축복스럽고 감사했고 그래서 살을 좀 더 찌워서 완성을 더 시켜보고 싶었던 욕심, 무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폭력적으로만 보이고 너무 저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면서 너무 상스러워서 못하겠어요 이랬거든요. 그 엄마랑 싸운 그 집 앞에서 난동 부릴 때 눈물이 뚝뚝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밖에 이렇게 구경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한번 칼 한번 던지고 내일 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주 마법 같은 순간이 일어났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금은 진짜 즐거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야. 네, 사실 몇 가지 상황을 덧붙이면은 폭력신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래도 당연히 이 타격감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게 겨울 배경이라서 되게 두꺼운 옷을 입혔고, 근데 그 안에 다 보호대를 채워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 보호대를 다 차고 있었고, 그 다음에 보호대만 찬다고 해서 그거에 의존해도 어차피 타격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영화를 준비하면서 3개월 정도 파주 명필름에서 이제 워크숍을 진행할 때 그때 이제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닌데 처음에는 사실 제가 그러니까 원래 연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액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배우들한테 습득을 시켰는데 그런 과정 안에서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지점이 있어서 나중에 무술 감독님을 저희가 모셔서 무술 감독님하고 합의하에 어느 정도 합을 맞추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이제 완벽한 습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서로가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리허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타격감이 오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한 하면서 그러면서 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기당했네 이럴 수 있지만 카메라로 약간 속여가면서 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배우들이 고생은 했지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되게 안전할 수 있는 선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고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근데 예를 들면은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별명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배우는 어떤 연기라고 어떤 캐릭터를 만날 때 사실 일반 사람들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기를 할 때 내 연기가 오히려 그러니까 죽지 않거나 크게 다치지 않는 선에서는 내 연기가 찍히고 남는 거기 때문에 이 정서를 되게 표현하고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욕심들이 모든 배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지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못 담는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건 되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할 수 있지만 되게 운명과 숙명 같은 직업이 갖고 있는 어떤 되게 좀 이중적인 의미의 어떤 극복과 문제점이 항상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지? 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마 이 박하영을 연기한 김가희 배우뿐만 아니라 어떤 캐릭터에도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꾸 어떤 타격감 혹은 어떤 그 정서적으로 되게 압박이 있어서 이제 심리적으로도 힘들 거다 뭐다 하지만 심리적인 워크숍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고 3개월 동안 그리고 박하영을 연기한 김가희 배우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화를 찍는 어떤 배우들도 사실 누구든 보면은 정서와 표현을 갖고 하는 직업이에요 배우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박하영을 연기한 김가희뿐이 아니라 다 힘들어요. 자기 정서를 갖고 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이 영화가 좀 더 피로감이 있을 수 있지만 되게 동일선상에서 봐주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되게 인상 깊게 영화를 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박하영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좀 긍정적으로 얻게 된 그런 깨달음이나 뭐 느낌이라든지 그런 거를 배우분께 직접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찍기 전부터 두려웠던 게 많이 자존감이 낮아지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이겨내고 나니까 오히려 이 박화영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제가 더 견고해진 것 같고 강해진 것 같고 이제 모든 작품도 두렵지 않아진 것 같고 나름 또 다른 새로운 작품을 만나면 또 다른 그 감정이 또 어렵겠지만 이 아이를 표현하면서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참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이러는 그냥 평온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리고 또 저보다 나은 점 굳이 말하자면 사람을 지키려고 악착같이 내던지는 모습들이 내가 언제 한번 이렇게 한 적 있었나 누굴 지키기 위해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왜 웃으시죠? 아, 네. 제일 먼저 네, 여기 가운데. 네. 질문이 많은데요. 우선 궁금한 거는 어떻게 몇 개죠? 질문. 한 두세 개? 아, 네. 네, 지금 잘 해보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거는 네, 잘 어떻게 부탁드립니다. 네, 박하영이란 인물이 어쨌든 그런 비행 청소년들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맹목적으로 좀 약간 자신의 뭐 그런 부모에 대한 결핍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또 내면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가 더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이제 예고편이나 포스터를 또 봤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 영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약간 어떤 의미를 또 담아서 이렇게 다르게 제작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진짜 현재에도 이어지는 10대들의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만드실 때 어떻게 이렇게 리얼리티가 있게 진짜 실상처럼 만드셨는지 어떻게 제작하게 되셨는지가 좀 약간 궁금해요. 딕션이 진짜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잘 들렸죠. 첫 번째로 이제 결핍에 대한 거는 사실 결핍이라는 것이 없진 않죠. 근데 인간은 누구나 박하영을 떠나서 누구나 다 결핍이라는 것을 갖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결핍이 다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그게 드러나는지 아니면 내적으로 감직하고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인지 못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게 일종의 크게 보면 결핍인데 박하영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한테 희생을 하고 무언가를 자꾸 베풀고 어떤 것들이 그런 게 다 일종의 어떤 카테고리로 보면 결핍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결핍 자체도 사실 일종의 박하영이 갖고 있는 어떤 되게 이기적 욕망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은 박하영이라는 캐릭터한테
애들이 엄마라고 추대는 해주지만 엄마를 하라고 강요한 적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근데 어떠한 사건들이 발전되면서 나중에 이제 엄마라는 것들을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 자체가 박항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이제 뭐 그 마지막 질문할 때 이 말을 드리겠지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자꾸 증명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자기가 자꾸 뭔가를 해주고 뭔가를 내세우고 이것 자체가 제공해 주는 게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자기가 증명하면서 그 만족감 때문에 결국 파면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10대의 눈과 10대의 언어와 10대의 세계로 지금 동시대에 있는 청소년들의 어떤 일부분을 그려낸 거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이 영화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 엄마라는 두 글자 한 단어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화는 사실 그 되게 10대 어떻게 보면 되게 미성숙하고 미완의 존재인 10대들의 보잘것없고 되게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되게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가족이라는 거. 근데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나이대의 어려운 아이들이 오히려 어떤 것들을 실상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박하영이 되게 어떤 결핍이라고 큰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연출할 때 의도는 정확하게는 자기만의 그 커뮤니티가 존재해서 자기 존재감을 자꾸 내세우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되게 자기 이기적 욕망으로 하려다가 되게 파국을 맞이하는 캐릭터로 저는 설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예고편. 예고편에 대해서는 지금 마이크를 전달해 주신 우리 명필름의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에 계신데. 네. 사실 예고편은 저희가 그 예고편 업체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영화가 사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공개가 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서울독립영화제에서 공개가 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개봉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개봉 준비 바로 전주에 미넨영화제를 갔다 왔고 그래서 이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예고편이 완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예고편을 업체에다 의뢰를 했다가 업체에서 만든 거는 저는 못 봤어요. 사실 못 봤는데 이제 명필름 쪽에서는 이제 그것이 이 영화에 결코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다시 이제 명필름 쪽에서 이제 작업을 해서 나온 버전이 이 버전인데 사실 뭐 이게 들리면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명필름과 저는 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관계가 되게 좋은데 저의 선택은 아니었다는 거. 이거는 그냥 정확하게 제작사에서 만든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어떻게 보이셨을지 모르겠죠. 근데 저는 뭐 미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뭐 되게 다른 영화인 줄 알고 왔는데 이런 영화였어라고 놀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오히려 대놓고 지금 영화의 성격을 다 보여줬다면은 관객분들이 또 반응이 좀 다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반응들은 제가 느끼는 건 대체적으로 이 예고편에서 주는 어떤 배신감, 일종의 배신감들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리얼리티에 대한 거는 사실 제가 이제 10대를 지나온 지 20년 됐거든요. 제가 40살이죠 지금. 제가 관통했던 10대 때도 물론 20년 전이지만 되게 이런 친구들, 이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어떤 집단을 형성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친구들을 봤었고 경험도 했었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그런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맨 처음에 사실 시나리오는 되게 관계를 기형적으로 써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발전시키면서 이제 가족에 대한 의미, 엄마에 대한 의미를 담고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어떤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이제 청소년 이제 10대를 막 관통한 이제 20살짜리 이제 친구들 이제 막 20살 된 친구들을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실제 제가 카페에서 시나리오 작업을 많이 했는데 실제 이제 19살짜리 친구들이 막
흡연실 가서 막 교복 입고 담배 피고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의 세계,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그들도 가치관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들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그 어른에 대한 부재, 가족에 대한 부재, 근데 그들은 결코 우리가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예. 그냥 그것조차 자기의 되게 운명, 숙명, 그리고 가족을 오히려 우리가 더 매몰차게 잘라버려요, 걔네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영화가 다뤄줘야 되는 이야기,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서 되게 그들이 쓰는 은어들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되게 어떤 왜곡되고 단절된 것들을 좀 영화 안에 많이 집어넣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잘 표현이 됐는지는 이런 질문이 나왔으면 잘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여기에 두 손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일단 이 영화가 맨 처음 생기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 시작이 궁금하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제 안에서의 화영이가 어떤 친구인지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 안에서 화영이는 어떤 아이인지가 궁금해요. 뭐 이 영화의 시작 지점은 사실 원래는 제가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이 영화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되게 성장 영화와 사회 드라마가 섞인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예. 그리고 영화는 사실 어떤 문학인 동시에 시대상과 문화를 다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이 없으면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영화로서는 되게 어떤 문화나 문학의 가치가 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맨 처음에는 제가 원래 단편 영화를 만들다가 장편을 만들겠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20대 성장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20대 성장 영화가 한국 영화사에서 어느 순간부터 실종된 지가 되게 오래됐고, 20대 성장 영화에서 여자 캐릭터를 다루는 영화가 굉장히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20대 성장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영화가 프로젝트가 이제 부산영상위원회에서 인큐베이팅 개발이 되면서 제가 한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진행을 청년필름 김종환 대표님 하다가 그게 이제 예산상의 문제로 무산됐어요. 그래서 그걸 못 만들게 되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좀 예산도 작고 근데 뭔가를 찍을 수 있는 게 뭐 없나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단편을 만들었던 것 중에 김갈배랑 한 4년 전에 찍었던 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주영화제랑 미장센 영화제부터 뭐 여러 군데서 공개가 된 영화인데 그 영화가 생각이 났고, 근데 그 영화의 이야기라기보다 그 영화의 캐릭터가 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되게 캐릭터 영화가 아니었는데 이걸 캐릭터 영화로 한번 작게 써보자라고 해서 제가 써나가기 시작했고, 써나가면서 이제 인터뷰 과정도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작이 됐고 여러 가지를 담으면서 이게 조금 더 캐릭터 영화로서 되게 더 다른 영화가 될 수 있겠다 단편하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1고 2고 정도 완성한 다음에 이제 명필름 랩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공모를 한다고 들어서 이제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님들하고 명필름 그 랩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팀장님들이 좋게 보셔서 이게 선정이 돼서 제작을 하게 된 영화입니다. 그리고 뭐 마음적으로는 사실 아까랑 대답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들의 눈으로 되게 초석과 미성숙한 인간이 어떤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어떤 표현, 설득에 대한 것들, 가족이라는 해석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되게 그러니까 10대들의 눈으로 되게 그러니까 숙성된 느낌이 아니라 숙성되지 않은 날것의 느낌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됐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질문 뭐죠? 이야기였습니까? 화영이는 감독님한테 어떤 화영이라는 인간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뭐 며칠 전에도 이상한 사람을 또 본 적이 있고 근데 제가 이 시나리오를 작업할 때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 좀 잘못된 표현이고 결핍이 되게 많은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이 시나리오 작업할 때 되게 그러니까
그 씬을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영이가 엄마 집에 칼 들고 찾아가는 걸 그랬었는데 어떤 친구를 봤냐면 갑자기 길거리를 가는데 갑자기 그 옷을 확 찢더라고요. 그런데 칼을 휘두르더라고요. 네, 길거리에서. 네. 내가 봤을 때 한 19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딱 그걸 봤는데 다들 웃어요. 웃고 쓱 피해가. 네. 그냥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 더럽네. 예, 그럼 쟤 뭐야? 너 미친놈 아니야? 그냥 이 정도 반응이에요. 근데 걔는 그 분을 삭히지 못하고 거기서 제가 가만히 저도 지켜봤는데 한 10분도 저희가 보다 갔거든요. 저는 근데 계속 거기서 씩씩거리면서 칼을 휘두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나중에 다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자기한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인데 그 친구도 되게 체구가 큰데 되게 두꺼운 막 돋보기 안경을 끼고 근데 학교를 잘 안 가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근데 친구들이 다 조그매요. 되게 조그매요. 근데 친구들이 야 문자 보내고 야 몇 시까지 나와 안 나오면 죽어 이렇게 하면 나가요. 나가서 애들이 야 담배 사 하면 담배를 엄청 사요. 그래갖고 담배를 하나씩 나눠줘요.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걔네 집 갈 때 한 갑씩 다시 다 줘요. 그리고 지는 혼자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막 문을 때려서 부셔요. 그 엄마가 뜯어 말리면은 갑자기 칼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요. 그러면서 죽일 거라고. 그래놓고 애들을 만나면 다시 바보처럼 웃어요. 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박항에 대한 캐릭터를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런 건 뭘까? 그리고 저런 사람이 쓰고 있는 어떤 기형적인 관계는 뭘까라는 생각이었고 박항은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가까이 있는 존재인 동시에 우리가 보고 싶어하지 않는 존재. 근데 그 보고 싶어하지 않는 존재는 동시대에 우리랑 같이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랑 같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마다하고 보고 싶어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불편하겠지만 그것을 목도하고 만나고 보고 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불가피하게 느껴서 지금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박하영이라는 18세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원론적으로 가면은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18세 소녀가 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가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